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질 않는 곳. 낭만도시라는 이름이 썩 잘 어울리는 춘천에서 눈부신 초여름날 근사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예술의 심장, 연극을 더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관객과 배우, 시민 그 모두가 함께한 춘천 연극제인데요. 지역 주민들과 또 만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설레고 좀 뜻깊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축제인데 21번째나 됐다고. 아우, 그냥 우리 다 같이 가서 보자. 응? 무대에서, 무대가 아닌 곳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호흡하는 시민들의 축제이자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 다른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더 이렇게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둘러 찾아온 무더위보다 더 뜨거웠던 춘천의 6월. 당신과 나,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크고 높고 뜨겁게 어우러진 눈부신 순간들 지금 만나볼까요? 소극장과 시내 명소 곳곳에서 8일간 열리는 춘천 연극제. 올해는 조금 특별하다는데요. 이번 테마는 코미디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시고 웃고 즐기고 웃음으로 선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올 연극제의 슬로건이 하하 크크 웃어라 즐겨라인데 이렇게 역동적이고 익살맞은 슬로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만큼 더 많이 웃고 더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군요. 춘천 연극제는 1993년에 시작으로 해서 21번째를 맞이했는데요. 국제를 교류를 통해서 아마추어 연극제를 시작했습니다. 공연 문화 예술을 시민과 관객이 많이 보고 그런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시민의 이렇게 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연극으로 탈바꿈하면서 경연대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993년 첫 발을 내딛고 어느덧 21살 청년이 된 춘천 연극제. 초창기에는 3년마다 국제 규모로 열리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2015년 첫 경영 방식을 도입해 작품 수준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춘천 연극제를 이렇게 굳이 평가한다면은 정체성이 명확한 그런 축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아마 이제 그 축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난리법석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백인열전 그리고 거리에서 했던 버스킹 공연들이 다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주 참여형 그런 공연이었고요. 시민 참여형 춘천 연극제. 축제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 즐거워지는 법이죠. 두 번째는 코미디 축제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그 컨셉이 새롭게 코미디를 지향하게 됐지만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를 앞세운 그러한 연극 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일단 시민 중심의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그러한 코미디 그 주제의 축제라는 점에서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평가받고 돋보이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천 연극제에는 축제를 빛내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연극제의 얼굴이자 마스코트,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참 낭만적인 이름이죠. 올해는 모두 21명의 보헤미안이 참여했다는데 그 활약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끝까지 다치는 분 없이 또 시민분들도 즐겁게 보헤미안 화이팅! 네,
저희 보헤미안은 15세기 프랑스에서 자유분방한 예술 활동을 하는 집시들을 불렀던 이름인데요. 저희 춘천 연극제에서 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보헤미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연극제라는 게 단순히 이 스텝만으로는 운영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활동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 보헤미안은 그 역사 또한 짧지 않은데요. 6번째 연극제가 열렸던 2004년에 탄생해서 올해로 벌써 15년째 활약 중이면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연극제의 보석 같은 존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 활동 중인 보헤미안은 주로 20대 젊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1살이 된 연극제와 동갑내기인 친구가 있다는군요. 누구보다 참가한 의미가 더 특별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즐겨라 라는 슬로건으로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았고 연극에도 관심이 많아서 자원봉사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솔직히 햇빛도 쨍쨍하고 날씨도 더워서 사람들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즐기는 거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연극들 보면서 이제 시각도 더 키워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나중에 저희가 연극을 만드는 데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보헤미안은 홍보팀과 해외팀, 운영팀, 공연기술팀으로 활동 영역 또한 전문화가 되어 있는데요. 매년 연극제 기간 동안 행사장 곳곳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펼쳐 보이고 있는 보헤미안들. 올해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축제장 주변으로 프리마켓들도 들어섰습니다. 역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눈길을 사로잡는 갖가지 소품들이며 선솜씨 좋은이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물건들 구경에 작은 장터가 꽤 북적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양한 공연을 해서 저도 눈이 즐겁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셔서 많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극제의 개막식이 열리는 곳에서 특별한 공연이 준비 중인데요. 화려한 분장과 의상을 차려입고 멋진 공연을 위해 맹연습 중인 이들은 모두가 시민들로 이루어진 아마추어 공연 팀들입니다. 이들이 선보일 무대는 춘천 시민 100명이 모여 펼치는 릴레이 퍼포먼스, 백인 열전이라고 하는군요. 춘천 시민 백인 열전은요,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작년에 한 뮤지컬을 다 같이 그냥 일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뭐 반응도 좋았고, 그 시민분들이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감사하게도 한 번 더 여기서 공연을 할 기회가 주어졌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이 춘천에서 활동하시는 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생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는 이제 그분들 각각의 그런 예술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번째 무대를 갖는 백인 열전은 전통춤부터 현대무용까지 1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는군요. 현대무용 많이 배워서 여기 발레 현대무용 그 발레 하러 왔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기대되고 떨리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할 것 같아요? 네. 백인 열전이라고 해서 딱 100명만 참가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올해는 무려 130명이 참여했다지 뭡니까?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에 딱 걸맞는 공연입니다. 한 달 정도 준비했고 좋은 의미로 시작한 거니까 재밌게 끝내고 싶어요. 자, 마침내 연극제 개막식이 열릴 모양입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로 객석은 아주 이미 만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 춘천 연극제 개막을 선포합니다. 기대와 설렘 속에 연극제가 개막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하늘이 시기라도 한 걸까요? 그 얄궂게 비가 내립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로 인해 백인열전 무대 공연은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공연인데요. 이렇게 아쉬울 때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요. 실내에서 작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요. 무대가 뭐 따로 있나요? 함께 즐기면 어디든 그곳이 무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은 더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는데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속이야 상하겠지만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춘천연극제는 하하 크크 웃어라 즐겨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과 소통하며 여느 때보다도 유쾌한 축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대에 오를 경연작은 춘천 시내 소극장 2곳에서 번갈아 열렸습니다. 이번 연극제에 출품된 응모작만 무려 80여 편. 그 가운데 완성도 높은 작품만 골라 무대에 오른 경연작은 모두 7편입니다. 올해는 모든 작품을 코미디 장르로 준비하는 파격을 시도했다고 하는군요. 올해 춘천연극제 작품 선정 기준은 웃음입니다. 웃음, 다양한 웃음 속에서 연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작들은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고 하죠. 작품 선정 기준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희극적 요소, 웃음이기 때문에 심사도 아무래도 관객들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관객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심사위원, 즉 시민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심사위원은 오히려 2명이고 시민심사위원을 3분을 모셔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최종 선정하게 됐습니다. 코미디 럭키 세븐을 주제로 선정된 경연작들 한번 만나보실까요? 다 돈이 되는데 첫날 무대에 오른 작품은 억척스런 갑순 할매와 고집스런 갑돌 할배의 좌충우돌 전국 노래자랑 출전기를 다룬 마당 악극인데요. 무엇보다 관객들이 극중 노래자랑의 참가자가 돼서 공연을 완성해가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경연작은 7년 동안 공모전에 낙방한 무명 동화 작가가 주인공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새로 각색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교훈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뭘 하시겠어요? 세 번째로 무대에 오른 작품은 지구의 종말에 대비해 사과밭 한가운데 지하 벙커를 만들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벌리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경연작은 나이트 업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4인조 꽃미남 DJ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볼거리를 더하는 작품인데요.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인간적 의리와 꿈을 잃지 않는 이들이 건네는 위로와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연작은 고아원 출신의 남매 일당이 한 아이를 유기하지만 의도치 않게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간다는 얘긴데요.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의 참 의미를 동화처럼 풀어낸 웃음 가득한 작품입니다. 가족, 직장 동료,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가장과 그의 돈을 빼앗기 위해 모의하는 2명의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경연작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을 코믹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연작은 민간 설화 흥부전을 모티브로 흥부처가 임금의 후궁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삶을 조선시대에 빗대어 해학적으로 풀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소개를 하고 보니 모든 작품들이 꽤 흥미롭군요. 이 축제가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시민에게 좀 그 수준 있는 작품들을 좀 소개하고 이렇게 문화 수혜에
그런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이런 경연 현식이 지금으로서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이 춘천 연극제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연극제의 의미라는 것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 이게 바로 이제 말로만 듣던 그러한 좋은 작품들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객이 좋은 작품을 보고 감흥을 느낀다면 분명 큰 기쁨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대 준비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한 극단이 공연 준비로 꽤 분주해 보이는군요. 저희 극단은 1986년에 창단돼서 올해로 33년째 활동 중인 극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단원 수가 물론 예전부터 하시면 뭐 수십 명이 되겠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한 10여 명의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하잖아요. 이번 춘천연극제의 작품이 선정되어 경연에 참가한 이 극단은 30년이 넘게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활동 중이라는데요. 극장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 소통하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군요. 저희는 마당극, 뮤지컬, 정극,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단체예요. 그래서 청소년극부터 아동극까지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작품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극단을 만든 취지가 전통연예 현대적 재창조 그런 기치가 있었기 때문에요. 연희적인 요소를 절대 빼먹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고 또 그것을 무대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며 활동하고 있는 이 극단. 이번에 어떤 작품을 준비했는지 문득 궁금해지는군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 갑돌이와 갑순이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를 용서하고 이 과거와 이 현대의 무언가가 만나서 어떤 화해와 치유를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마당 악극이라는 장르 속에 또 노래자랑이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자랑 장면은 다른 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와 함께 사는 이 분들이 이렇게 출연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관객과 출연진이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 마당 악곡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항상 관객을 인식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연극처럼 관객은 그저 보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객이 직접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관객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다시 한번 연극이라는 게 사실은 배우들만의 것이 아니라 관객과 즐기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걸 인식시켜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객석에 앉아 보기만 하는 연극이 아닌 배우와 관객이 무대 위에서 함께 즐기는 연극. 이번 연극제의 취지와도 아주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고난의 인생사를 구성진 옛 가요에 담아낸 갑돌할배와 갑순할매의 황혼 로맨스를 다룬 마당 악극.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우리 박갑순 어르신의 준비하신 노래는 백세인생! 백세인생! 박수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나온다! 어르신! 거의 나오는구나! 오라버니? 만나죠? 입맛 없을 때 살짝 찐 여린 호박잎에 돌돌돌 말아서 한 입 깨어 물문. 얼른 가봐요. 젊은 층은 부모 세대가 거쳐온 시간을 이해하고 중장년층은 그 시절을 회상하고 추억하게 하는 작품인데요.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느끼는 거는 뜨겁다. 예전에 거창 연극제 한참 많이 갔었는데 과천이랑 그 어느 때보다도 관객분들의 호응이나 참여도나 이 몰입도가 웬만한 서울에서 하는 공연 그 이상으로 정말 같이 숨쉬고 같이 웃고 울고 그래서 정말 공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던 게 이런 지역 축제 연극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어떨까
되게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연극제라는 게 뭐 이시오? 응? 다 같이 와서 그냥 보고 박수치고 즐기면 그것이 연극제지요. 응? 특히 우리 갑순이와 갑돌이 겁나게 재미로 불어요. 응? 그러니까 재밌는 공연 많이들 보러 와요요. 얼른 와요. 이번에는 또 다른 극단위 공연 준비로 여념이 없는데요. 저도 배우 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매번 처음 공연을 하는 것처럼 모든 준비 과정은 하나하나 세심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연습실에서 미리 만들어 놓긴 하는데 이제 극장에 와서 다시 만들 때 그 미비되지 않게 잘 챙기는 게 좀 중점인 것 같아요. 무대 만드는 시간이랑 이제 그런 거는 무대마다 연극마다 다른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그날이 올 텐데는 한 2시간 내지에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소극장은 관객과 배우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더 큰 긴장과 설렘 그리고 기대가 교차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무대를 설치하고 배우들의 동선까지 꼼꼼히 살피는 일.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극발전소 301은 2008년에 창단해서 올해로 11년째 서울의 대학로에서 공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함께 다 안고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모두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젊고 신선한 창작 연극을 지향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목표로 극단을 창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무대에 올릴 작품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대부분 사문세로 돼 있습니다. 그날이 올 텐데는 2019년에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그 종말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종말이 온다는 가정하에 벌어지는 이야기. 어찌 보면 두렵고 우울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게 될까요? 배우들은 대사와 표정과 몸짓으로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리허설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춘천에서 이렇게 춘천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극장에서 또 조연출로 한번 왔었는데 이번에는 배우로 참가를 하게 돼서 너무 또 감회가 남다르고 설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웃기면 뭐 웃으시고 편안하게 뭐 슬프면 좀 눈물도 닦으시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무대에 올린 연극은 사과밭 한가운데 공사 중인 지하 벙커를 무대로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지구 종말 2개월을 앞두고 각각의 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 잠시 감상을 해보실까요? 대부분 사문세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여보, 내 말 잘 들어봐. 이제부터는 아무도 믿지 마. 나는 지금 현재 현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은 사강 직전이다. 카카오톡. 문이 열리는 걸 보니 연극이 끝난 모양이군요. 극장을 나오는 시민들은 과연 이 공연을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연극이래 가지고 너무 우리가 실전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상태가 마음이 슬퍼졌어요. 기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차를 운행한다든가 우리가 마음대로 에어컨을 쓴다든가 저도 올해 에어컨을 처음 놨거든요. 근데 저도 환경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연극을 보면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
했던 것보다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 또 저희들이 현 시대에 느낀 것도 많고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춘천에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이 놀거리도 많이 생긴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술을 인체에 비유한다면 연극은 심장과 같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연극 배우는 바로 모든 신체 부위를 돌며 생명을 살게 하는 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살아 숨쉬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연기로 풀어내는 사람들. 녹록지 않지만 더없이 매력적인 배우의 삶. 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99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딱 정확히 20년째네요. 예. 제가 2000년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19년. 92년, 91년, 94년 이때 데뷔해요. 한 24년, 5년. 무대에 서본 이들은 알 겁니다. 자신들의 숨과 땀, 표정과 몸짓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앞에 앉은 관객들에게 전달돼 함께 교감하게 되는 순간들을 말이죠. 살아서 파닥이는 짜릿한 현장감. 연극의 매력은 그런 것이겠지요. 제가 살아있다는 거, 이런 매체와는 다르게 무대에서 땀 흘리고 연기하고 그리고 다시가 없잖아요. 영화처럼 한 번 더 가고 이러는 작업이 아니라 한 번에 가는 이런 살아있는 작업이 저 또한 살아있는 걸 느끼고 끝나고 났을 때 이런 박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무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공부하고 연기를 계속 작품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내공이 쌓여진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자꾸 성장해지는 걸 느껴요.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엔 저도 뭐 너무 욕도 먹고 뭐 혼나고 그러면서 배웠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가.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같이 공연하는 스텝 배우들 오랜 시간 동안 가족같이 지내면서 한 작품에 모두 같이 하나가 돼서 올인한다는 거,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연할 때 제일 행복하다는 거. 예. 밖에 무슨 전쟁이 나든 무슨 난리가 나도 무대 위에 그 시간과 공간만큼은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있잖아요. 네. 연극은 배우와 무대 그리고 관객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연극을 만들어도 보러 와주는 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정인들만 보고 즐기는 예술이 아닌 경계도 높낮이도 없는 모두를 위한 예술.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술이 머무는 자리일 겁니다. 박 주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극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객석과 무대에 어떤 이런 정서적인 에너지가 아주 즉각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현장성이 있는 그런 예술 장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아무리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관객들이 느끼는 관객 체험은 연극이 가장 강렬하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극은 같은 공연 예술, 이러한 그 객석과의 어떤 현장성이 강조되는 그런 공연 예술 중에 가장 구체적인 그런 장르입니다. 왜냐하면 중심 표현 수단이 이 언어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객들이 극장을 가야 연극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의 집단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대뿐만 아니라 객석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전이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객 체험이 아주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매력을 이 축제에서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심장과도 같은 연극은 일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없이 굽은 당신의 등을 토닥이며 살아갈 의미와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 아닐까요?
배우들이 무대를 벗어나 춘천 시내 곳곳에서 시민과 어우러져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는데요. 사람들로 붐비는 한류 문화의 중심, 명동거리도 그곳 중에 하나라는군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사라지고 배우들은 관객들 속에 섞여 펼치는 버스킹 공연인데요. 누구라도 관객이 되어 자유롭게 즐기는 거리 공연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분장을 하고 있는 이는 바로 마법에 걸린 석고상이라는군요. 보기만 하는 관람형 공연보다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좀 더 공연의 그 호응도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그리고 관람하시는 관객분들도 더 좋은 추억을 안고 갈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더 그런 식으로 공연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웃고 즐기고 호흡하는 이 순간 모두 누리고 계신가요? 축제장에서는 누구든 즐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네 인생 또한 누리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축제 같을 수야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름을 잊고 그렇게 웃으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문화 체험할 수 있고 특별히 뭐 다른 데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거리에서 문화 공연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커다란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1년 내내 펼쳐지는 축복받은 도시 춘천 아니든가요? 그 명성에 걸맞게 이번 연극제에서는 국내외 11개의 버스킹 팀이 참여해 시내 곳곳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버스킹이란 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공연을 즐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 볼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게 버스킹 묘미가 아닐까 하고 연극제에서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보는 사람도 있어야 공연을 하는 거고 그래 보는 사람이 있어야 공연자도 즐거운 거니까요. 아무래도 그게 더 버스킹에 대한 의미가 춘천 연극제에 더 크지 않을까. 오호, 이번에는 삐에로 분장을 한 배우들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일본에서 온 팀이라는군요. 우리는 박고영상입니다.クラウンピエロのユニットです。私たちの公演は言葉を喋らないノンバーバルの公演です。今回は泥棒とおまわりさんの楽しいコメディを演じています。どうぞ皆さんまた見に来てくださ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또 문화가 달라도 예술 공연은 언어와 이념과 삶의 경계를 넘어 모두를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게 하는데요. 눈빛으로 몸짓으로 전해지는 느낌들,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지금 이곳 춘천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私たちがエネルギー、楽しいエネルギーをお客さんに与えた時にお客さんがまたそのエネルギーを大きくして私たちに返してくれる、エネルギーが行ったり来たりするその瞬間がとても楽しいです。 춘천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공지천에서도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모나시리코가 공연을 펼칠 모양이군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모나시리코의 공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를 활용해 재치 있고 센스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멀리 아르헨티나에서 온 모나가 펼치는 공연은 외발 자전거를 이용한 묘기라는군요.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춘천 곳곳이 축제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의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또 다른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더 이렇게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이 배우가 되어 공연을 펼치고 배우는 시민들 속에 섞여 함께 호흡하는 시간들. 일상의 시간 속에 불쑥 들어온 문화예술 공연은
그렇게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뭐 아이들이나 특히 뭐 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계획에 맞으면은 뭐 참여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시민들을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페스티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허, 이 키다리 버스킹 팀은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2명의 투명 인간이 시민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유쾌한 퍼포먼스를 펼친다는군요. 신기해서인지 꼬마 친구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연극 공연이 진행 중인 소극장 광장에서도 또 다른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마지막 서커스 전수자이자 고개사 안재근 씨인데요. 서커스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 장인이 시민과 함께 펼치는 공연이라니 춘천연극제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입니다. 춘천의 명소 곳곳에서 열리는 버스킹 공연. 이곳은 아름다운 춘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의 한 카페입니다. 이곳에서는 5색의 비눗방울을 이용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공연은 시간여행자라는 작품이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또 어르신들도 옛날에 그 비눗방울을 갖고 놀던 그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그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시는 그 정과 그리고 또 그 박수와 환호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떠난 동화 속으로의 시간 여행. 보이시나요? 당신의 환한 웃음소리가 눈부신 하늘 위로 비눗방울처럼 날아오르는 풍경 말이죠. 우연히 왔다가 공연을 봐가지고요. 너무 즐거웠고요. 딸이 너무 좋았다고 전해달래요. 어린이집에서 옛날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이 와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비눗방울이 쫙 가는 게 진짜 좋았어요. 그래요.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I will always feel the same. Love you forever. 이번 춘천연극제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유독 많은데요. 이름도 유쾌한 난리법석 페스티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시민 동아리 팀들을 미리 만나보았는데요. 바로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댄스팀입니다. 다들 퇴근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여 연습을 한다는군요. 네, 저희 팀은 블랙이라는 댄스 팀인데요. 네, 전문적인 팀이 아니라 일반인들로 이제 구성된 다 직장인 분들로 모여진 팀이에요. 전체적인 연습 기간은 한 달 정도 해서 준비해서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경야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달간 준비해온 이분들의 춤 실력은 어떨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앞줄이 먼저 이쪽으로 갈 수 있겠지. 여기 그냥 서 있으시고 앞줄이 먼저 이쪽으로 슬라이드 가가지고 박치고 뒷줄이 이쪽으로 가서 박수 치고. 무대 위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시간.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네요. 여성들 사이에서 땀이 흠뻑 젖도록 춤 연습에 빠져있는 남성분.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이것도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힐링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더 상쾌하고 그렇거든요. 더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소, 시간 그런 걸 만들어 주신 게 너무 좋고 다 같이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도 팍팍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들 아마추어가 맞나요? 프로댄서 못지않은 실력들입니다. 저기 귀여운 꼬마 아가씨도 보이는군요. 춘천
연극제 나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춤 연습하는 이모랑 삼촌들 보니까 저까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춘천연극제로 오세요. 성공적인 무대를 위해 다 같이 파이팅으로 결의를 다져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 아쉬움 없는 공연을 펼치기 위해 밤이 깊도록 춤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시민 동아리팀의 연습 공간을 찾았는데요. 프로 못지않은 열정으로 맹연습 중인 댄스팀과 함께 난리법석 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주인공들은 모두 젊은 청년들입니다. 바로 힙합을 하는 친구들이라는군요. 힙합 음악을 좋아하고 힙합 음악을 이제 꿈꾸는 친구들끼리 서로 뭉쳐서 만든 팀이고요. 지금 현재 12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음악을 하고 여러 가지 공연 기획이나 다른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서 운영 중인 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빠른 가사에 담아 풀어내는 랩 실력 한번 들어보실까요? 만들 만큼의 돈을 쌓아두게 위치평이 쫙 벌리고 보게 용린 고개 삼갔던 길을 바퀴 놀려. 다시 할게요. 네. 초반에 좀 물리는 게 있거든 발음이. 네, 그러니까요. 비트에 맞춰 가사를 빠르게 내뱉다 보면은 발음이 꼬이고 틀리고 실수 연발이 되기 십상이겠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다시 연습을 이어가며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21번째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 나이로 치면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런 청년하면 이제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기운을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연극제가 단순히 연극뿐만이 아니라 또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또 하나의 장을 이제 마련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뜻깊은 무대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청년이니까 힘있고 재밌는 공연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준비했던 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멋진 무대를 위해 공연장으로 출발해 볼까요? 이곳이 바로 댄스팀과 힙합팀이 공연을 펼칠 장소인데요. 그런데 때 아닌 예식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연극제 기간 이곳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바로 리마인드 웨딩입니다. 멋진 턱시도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오른 이 부부 역시 이번 축제의 주인공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볼 수 없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연극제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저기 댄스팀이 보이는데요. 조금 긴장한 모습이군요. 신나는 댄스 공연을 준비한 직장인 댄스팀 변희경 댄스팀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드디어 댄스팀의 공연이 시작되었는데요. 긴장한 모습은 사라지고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군요. 시민들의 관심과 반응이 뜨겁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화려한 군무로 열정 넘치는 춤 실력을 보여주는 환상의 무대.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접 하고 나니까 뿌듯하고 재미있고 그래요. 시민분들께서 너무 많이 와주시고 해서 좀 호응도 해주시고 나름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댄스팀에 이어 펼쳐진 힙합팀의 공연. 요즘 젊은이들 말로 스웨그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노래 같기도 하고 넋두리 같기도 한 장르 힙합. 젊은이의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역동적인 모습이 21살 된 연극제와 퍽 닮아 있습니다. 너무 좋죠. 다 가족 같고, 예, 이게 어느 한 축제장 같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보기가. 연극제의 마지막 날.
한 소극장에서는 작지만 웃음 가득한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시민 참여형 축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아마추어인들의 연극제가 열렸습니다. 소소 아마추어 연극제는요, 2016년부터 이제 시작돼서 젊고 늙고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요, 아마추어 연극인들이 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소소 아마추어 연극제는 직장인, 주부, 연기 지망생 등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 12개 팀이 참가해 릴레이로 경연을 펼치는 대회라고 합니다. 공모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아마추어 극단의 공연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순서에서 경연을 펼칠 한 극단의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안양에서 온 주부극단 엄반이라는데 글쎄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을 의미한다는군요. 너 시집갈 때까지 돈 걱정 안 해도 돼.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반입니다. 8년째 된 엄반 아마추어 주부극단이고요. 덕후인 엄마랑 그다음에 고3인 딸과의 그 갈등이라고 해야 돼, 서로의 고민거리, 그런 것들을 요 순간에 풀어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죠. 먼저 떨리고요. 되게 사실 제가 지금 고등학생 역할로 나오잖아요. 부끄럽고요. 영광입니다. 팀별로 주어진 시간은 20분.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 시간.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멋져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주부도 아닌 오직 배우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선 이 순간을 말이죠. 공연을 끝내고 나오는 두 분의 표정이 어째 좀 어두워 보이는군요. 평소에 연습할 때보다 이게 좀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너무 아쉬워.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한데. 대회인데 그래도. 아마추어 연극제의 마지막 팀이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 중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모두 연극 영화를 전공하는 연기 지망생들이라는군요. 장애와 비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충돌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2인극인데 원래는 좀 더 긴 장막으로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가장 단막으로 맨 처음 만들었었던 그 단막극이에요. 젊은 패기가 느껴지는 청년극단이 준비한 작품은 제법 묵직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등급이 매겨진 세상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그린 작품이라는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 오늘 전도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날 교회에서요. 어떤 무대에 대한 어떤 맞춰보는 거 없이 막 들어가서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또 막상 들어가니까 편하게 잘 재밌게 그냥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쉬움이 남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나 이제 함께 관객들과 하고 싶었던 그런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작지만 유쾌한 공연으로 모두가 함께 즐긴 아마추어 연극제. 경연이 끝나고 수상팀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하, 곳곳에서 환성이 터지는군요. 인터뷰를 나눴던 익숙한 얼굴도 보이네요. 자, 그럼 영광의 대상 수상팀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강원도 이사 오려고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상 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기쁘지만 먼저 팀 같이 만들어온 팀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좋은 작품 써준 저희 작가한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춘천연극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폐막식과 함께 피날레를 장식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과연 7편의 코미디 경연작 가운데 어떤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대상 극발전소 301 그날이 올 텐데. 하하, 바로 이분들이 수상을 했군요. 저도 축하를 드립니다. 상을 받는다는 건 늘 기분 좋은 일이죠. 제 영예의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관객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에게 주는 상이라 무엇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해서 대상을 받도록 한번 꿈꿔보고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네. 시민분들, 심사위원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더 하라는 격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극제! 관객과 배우가 한 공간에서 생생한 감정을 교감하는 매력적인 예술 장르 연극. 여러분은 연극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연극은 제2의 인생이다. 나에게 연극은 기회다. 웃음이다. 연극이란 내 전부다. 연극이란 함께하는 거다. 그걸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연극은 연극이다. 다른 작업에서 느낄 수 없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런 방송이나 매체, 카메라 앞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못 떠나는 것 같아요. 연극의 매력은 마력이다. 왜죠? 못 끊어. 중독성이 심합니다. 모두 60개 팀이 97회의 공연을 펼치며 6만 8천 명의 관객이 함께 즐긴 춘천 연극제. 뮤지컬과 연극, 춤과 힙합, 버스킹까지 문화예술의 모든 장르가 그날 거기 춘천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나와 당신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눈부시게 빛났던 마법 같은 시간 모두 즐기셨나요? 좀 웃으셨나요? 춘천 연극제는 당신의 자리를 비워두겠습니다. 다시 또 찾아와 채워주시기를. 이 축제의 완성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Makes perfect sense to me.